뉴욕대학교 스턴 재학생 김준호 씨가 필라델피아에서 무장강도 차량과 충돌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비를 넘기는 듯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어제 뉴욕주에 상륙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케고스 캐피털의 도산 사태와 관련해 한인 빌 황이 각종 범죄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문 시 무심코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갔다가 세관에서 적발돼 물건을 압수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에서 한 여성이 승무원의 어깨를 입으로 뜯었으며 이로 인해 비행기가 올랜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17일과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그레이스 유 법원 심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맨해튼 첼시의 한 아파트 밖에 탯줄까지 달려있는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재학생인 김준호 씨가 필라델피아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무장 강도의 차량과 충돌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출신이자 뉴욕대학교 스턴 재학생 김준호 씨가 지난달 23일 새벽 4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필라델피아를 찾았습니다. 그는 도착 후 친구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야 했고 새벽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우버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 택시는 무장강도의 차량과 충돌해 김 씨는 척추에 손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고 당당하고 멋있게 군 생활을 하고 싶어 2020년 10월 해병대 1사단 특수수색대로 입대해 복무했으며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서 통역병으로 일했고 전역 후 뉴욕대에 입학해 현재 2학년을 마친 상황입니다. 김 씨 아버지에 따르면 김 씨가 얼마나 나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 씨는 2번의 수술을 마쳤지만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됐고 왼손과 오른손은 움직일 수 있지만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씨의 친구들은 $100,000 목표의 모금 페이지 고펀드미를 개설했습니다. 10일 현재 기준 $76,995가 모인 상태이며 비용은 의료비와 재활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김 씨 사고의 가해자는 10대 청소년 3명과 30대 1명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총기를 소지했으며 차량 강도를 저지른 후 도주하다 나무에 부딪힌 후 김 씨 차량에 충돌했으며 이들은 각각 차량 절도와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고비를 넘기는 듯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론이 다시 점화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낸시 플로시 전 하원의장이 결단 촉구에 무기를 싣는 발언을 하며 당내에 파장이 일고 있으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등을 돌리면서 바이든 캠프의 선거 자금 모금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완주 의지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자금 모금에 앞장서온 배우 조지 클루니마저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펠로시 전 의장은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그가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혀 당내 동요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85살인 펠로시 전 의장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수호천사로 나서 단호히 선을 그으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캠프의 복수 소식통들은 이번 달 바이든 캠프에 대한 거액 기부자들의 후원이 지난달에 비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NBC에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선거자금 주요 기부자 등 300여 명과 화상통화에서 직접 완주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본인과 캠프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들의 여론은 부정적이라고 NBC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일부 모금 담당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지명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주요 기부 큰손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민주당에 기부해온 한 후원자는 자신과 또 다른 후원자들도 대부분 대선에서 질 것을 우려해 기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배우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비난하며 정치에서 물러나 TV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3주 전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열었던 클루니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TV 토론에서 목격한 것과 같은 남자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졸전의 이유로 이따한 외국 방문에 따른 피로와 감기 탓으로 돌린 것과 달리 고령 리스크는 이미 지속되어 온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으며 국경 개방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를 허용했다며 민주주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1억 4,200만 명 이상이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어 있으며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최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에서는 NYPD 신병이 브롱스의 로드맨스 넥에서 훈련을 하던 중 기절하고 의식을 잃은 후 사망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필라델피아와 델라웨어 북부, 뉴저지 등 상당수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기온이 화씨 95도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지수가 105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당수 지역의 폭염 경보는 어제 오후 8시를 기해 해제됐지만 지역에 따라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일부 지역에도 폭염 경보가 발령됐으며 예상 기온 지수는 화씨 103도에 달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서도 각각 4명과 1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뉴욕에서는 NYPD 신병이 브롱스의 로드먼드 넥에서 훈련을 하던 중 기절하고 의식을 잃은 후 사망했습니다. 뉴욕 경찰 대변인은 견습 경찰관 33세 에드가 오르도네즈가 오전 11시 30분쯤 경찰이 무기와 전술 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작전 기지인 로드먼드 넥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국은 로드먼드 넥에서의 훈련 과정을 조사하고 그가 열사병이나 심장마비를 겪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브롱스와 도시의 다른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해 폭염 지수가 99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최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주의 세너제이, 오클랜드 등에서 나왔는데 이들 지역은 지난주 1일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들입니다. 또 조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헬기 기지 30여 곳을 운영하는 항공의료 서비스 회사 리츠 측은 지난 주말에 최소 2건의 구조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온으로 엔진 과열 위험이 있는 데다 극한 더위에서는 공기가 희박해져 헬기 날이 충분히 바람을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데스밸리에서 관광객이 사망한 6일에도 더위로 구조 헬기가 뜨지 못했다고 공원 측은 밝혔습니다. 라스베거스는 5일째 연속 106도를 넘으며 기록적인 이상 고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리건과 시애틀 일부 지역에서도 최고 기온이 100도까지 올라가는 등 최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허리케인 베렐이 어제 뉴욕주에 상륙하면서 수많은 주택이 무너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혔으며 수많은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 박목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리브해 지역을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베릴이 텍사스를 지나 어제 뉴욕에 북상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셔터컷 카운티 및 이리 카운티 곳곳에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마크 폴론카즈 이리 카운티장은 현재 카운티 내에서도 에덴타운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어제 에덴타운에 위치한 주택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부서지며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 더미들이 쓰러져 있는 등 피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폴론카즈 카운티장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농장과 주택 피해 및 손실로 이어졌다며 주민들뿐 아니라 수많은 농장 내 동물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 이리 카운티 인근에서는 1만 건 이상의 정전이 보고됐으며 뉴욕 북동부 지역에서는 5만 건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핥히고 간 텍사스주 휴스턴 역시 사흘이 지난 어제까지도 160만 곳 이상이 전력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 냉방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스턴 전력회사는 14일경 전력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유엔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허리케인 베릴 피해 지역에 9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초 카리브해 지역에 수천 채의 주택이 파손됐으며 7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카리브해 섬 그레나다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 한정되며 식량 지원 및 주거시설 복구를 위해 자금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2021년 미 금융가에 100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힌 얼케이코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도산 사태와 관련해 한인 빌 황 설립자가 각종 범죄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빌 황은 종신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빌 황은 증권사기, 금융사기, 협잡, 공모 및 시장 조작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케고스의 재무 책임자 패트릭 헬리건도 공모, 증권사기, 금융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황과 피고용인들이 복잡한 파생 상품을 활용하고 월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을 속이고 10여 종의 주식을 사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황과 헬리건이 황이 큰 부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1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360억 달러 자산으로 부풀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빌 황은 2013년 아케고스를 설립해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헤지펀드처럼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황의 자금 360억 달러를 운용하던 아케고스가 2021년 갑작스럽게 도산하면서 황의 자산 대부분이 사라졌고 그에게 대출한 은행들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케고스 도산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은행이 5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크레딧 스위스의 은행을 합병한 UBS와 노무라 은행, 모건 스탠리 은행들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황 변호인단은 황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위험이 큰 공격적 투자를 범죄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엘린 헬러스타인 판사는 10월 28일 황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지정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방문 시 무심코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갔다가 세관에서 적발돼 물건을 압수당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양념류도 알고 보면 마약류 성분을 함유해 한국에서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돼 있어 검역 과정에서 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미주 한인 김모 씨는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미국식 양념인 베이글 세서미 시즈닝을 여러 개 가져갔는데 세관에서 모두 몰수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구입했던 베이글 세서미 속에는 마약류 성분인 파피시드가 아주 소량 들어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를 식용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다며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들이 한국 방문 시 선물로 자주 구입하는 육포와 호두, 육류 성분이 스프에 들어가 있는 라면 등도 규정상 반입 금지 제품입니다. 농립축산검역본부는 육류, 과일, 씨앗류, 뿌리가 남아있는 자연 농산물 등과 멸균, 살균 처리되지 않은 유제품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될 경우 금지 품목은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냉동고에 보관돼 전용 보관차에 실려 공항 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됩니다.
만약 여행객이 폐기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관료를 내고 인천공항에 보관한 후 출국할 때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반송 처리도 가능합니다. 미 연방세관국경보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씨알류 등의 미국 내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반입 금지 품목을 세관 신고서에 기입했을 경우 압수 및 폐기로 끝나지만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압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구입해오는 라면이나 만두, 순대 등과 같은 육류 가공식품과 인삼, 말린 고추,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재 등은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그러나 김치나 반찬, 김 등 육류가 아닌 가공식품의 경우는 세관 검색대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공항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화요일 밤 마이애미에서 누아크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에서 한 여성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케이블 타이로 본인을 제압하려던 승무원의 어깨를 입으로 물어뜯었으며 결국 그녀를 내리게 하기 위해 올랜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승객이 화요일 밤 기내에서 승무원을 물고 치아로 유니폼 일부를 뜯어내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이애미에서 뉴요크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762편 기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언론사 TMZ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승무원들이 화가 난 여성을 케이블 타이로 제압하려는 동안 다른 승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으며 승무원의 어깨를 물어 유니폼 일부를 입으로 뜯어냈습니다. 또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비행기는 결국 약 3시간 반 동안 지연되었으며 여성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올랜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영상에는 여성이 경찰에 의해 호송되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른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항공사는 수요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마이애미에서 뉴요크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762편이 승객이 보인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올랜도에 착륙했다고 말하며 우리 승무원들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다른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올랜도에 착륙 후 법 집행관이 그녀를 내리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랜도 경찰서 대변인은 해당 승객이 의학적 검사를 위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현재까지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다음 주 17일과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그레이스 유 법원 심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다음 주 17일 한국계뿐만 아니라 범아시계 및 탈민족 리더들이 버긴 카운티 앞에서 함께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는 법원의 일방적인 연기에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열릴 예정이었던 그레이스 유 법원 심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담당 판사가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7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레이스 유 씨의 진술문 등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을 했고 담당 판사는 즉시 연기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의 이 같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씨 남편과 부모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다며 2년 5개월 동안 재판 심리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구치소에 갇혀있는 아기 엄마와 그 가족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며 분개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작년에도 담당 여성 검사가 출산 및 분만 휴가 등을 이유로 2차례나 심리를 연기시킨 바 있습니다. 한인단체장연합회 곽호수 회장은 오는 7월 17일 법원 앞 시위를 범아시안계 및 타민족 리더들도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로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데 검찰 측의 안하무인 격인 심리 연기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가족대표 유대현 회장은 검찰이 유죄를 인정하게 한 후 형량을 낮춰주는 식으로 자신들의 합리성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심리를 연기시키면서 가족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사건은 2022년 5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뉴저지에 거주 중이던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가 체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2022년 3월 29일 그레이스 유 씨의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레이스 유 씨를 체포해 갔으며 지금까지 법원 심리조차 열리지 않은 채 구치소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뉴저지주 검찰은 용의자 유 씨가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 씨 가족 측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저체중에 구루병, 탈장, 혈전 등 의학적 문제를 안고 태어난 미숙아였다며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맨해튼 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밖에 탯줄까지 달려있는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는 아파트 도어맨에 의해 발견돼 응급구조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아기의 모친은 영아 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첼시에 위치한 아파트 앞에서 탯줄도 자르지 않은 신생아가 유기된 채 발견됐습니다. 신생아의 모친은 즉시 기소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발견 당시 신생아가 탯줄이 달린 채 알몸으로 버려져 있었다며 이에 신생아를 발견한 도어맨이 인근에 있는 응급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요원이 신생아의 상태를 살핀 뒤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아기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신생아의 모친은 37세 아야타 스완으로 밝혀졌으며 그녀는 출산 직후 벨뷰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녀는 출산한 신생아는 어디 있냐는 의료진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그녀가 버린 신생아가 같은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스완은 영아 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산모는 병원 또는 직원이 있는 소방서 등 안전한 장소에 안에 생후 30일 이내까지 익명으로 신생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버리는 부모는 즉시 해당 사실을 병원 및 소방서 등 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뉴욕주 내 모든 병원은 영아 출생 후 5일 내로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0.1% 떨어지면서 연 인플레가 3%로 내려왔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월간 변동률이 마이너스 0.1을 기록한 것으로 월간 대비 물가가 내리기는 2020년 상반기 후 4년 만입니다. 이는 5월에는 월간 변동률이 제로였으며 4월에는 0.3% 상승했습니다. 12개월 누적의 연 인플레는 앞서 5월에 3.3%였습니다. 지난해 6월 월간 변동분이 빠지고 새 6월분이 들어가 계산되면서 6월의 연 인플레가 3%로 낮아진 것입니다. 한편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치에서는 월간으로 0.1% 상승에 그치면서 연간은 3.3%가 됐습니다. 5월에는 0.2% 상승해 3.4%가 기록됐습니다. CPI 인플레가 종합과 근원 부분에서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9월에 미 연준이 최초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파산보호 신청 건수는 한 달로는 가장 많았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 방송은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파산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역사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에 75개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달 파산 보호를 신청한 주요 업체에는 제2의 테슬라를 꿈꿨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코, DVD 대여 체인 레드박스를 소유한 치킨 숲 포 더 솔이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파산 보호 신청 건수는 모두 346건으로 현저히 많은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올해 파산이 급증한 이유로 높은 이자율과 함께 공급망 문제, 소비자 지출 둔화를 꼽았습니다. 뉴저지 주민 수십 명이 댕기열에 걸린 것으로 보고되면서 주 전역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소 41명이 뉴저지 주민이 이번 여름 댕기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들은 모두 최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CDC는 올 여름 전국 댕기열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댕기열은 주로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댕기 모기가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을 물었다 다시 다른 사람을 물어 바이러스를 전파하며 발생합니다.
댕기열의 증상은 3에서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관절통,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납니다. 댕기열에 걸려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출혈이 생기는 댕기 출혈열, 출혈과 함께 혈압이 떨어지는 댕기 쇼크 신드롬이 나타나면 혈압 저하와 장기 기능 부전 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한남체일몰에서 77세 노인을 폭행해 2달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29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 중범죄 수사국과 연방 수사국 특수요원은 용의자 에스코바르를 그의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는 2급 가중 폭행과 3급 부상자 위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브롱스 출신의 에플라인 에스코바르는 지난 4월 8일 오후 7시 15분 경미한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 노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노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입니다. 노인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해켄색 의료센터로 이송됐으며 이후 거의 2달 동안을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뉴욕시가 팬데믹 당시 마스크 배송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군사 및 보안 컨설팅 회사 CG 인터내셔널에 1,500만 달러를 상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는 2020년 4월 이 회사와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은 회사가 5월 1일까지 N95 마스크 500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고 뉴욕시는 응급구조원과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750만 불의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CG는 시한 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뉴욕에 도착한 마스크는 80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콜로라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 9월 선불 계약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내용을 은폐하고 사업명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